안녕하십니까. 작은 소리 상자의 김창대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3탄에서는 입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표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대위 동대표의 업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동 전체 주민의 일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대위에 참가하는 동대표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한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흑기사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수기형이고 네 번째를 기생충형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한번 그분들의 성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흑기사형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아파트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해 보겠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참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아마 그 아파트 단지는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한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의욕적이고 열성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입대위를 아주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나 참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동대표들이 입후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참여한 동대표들이 관리 주체나 동대표 구성원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주체는 이런 사람들은 원칙을 준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자신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대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연히 관리 주체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신하게 적대시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대표들하고 구분해서 대합니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다른 동대표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계형이나 거수기형이나 기생충형이 이런 동대표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계형들은 대강 빨리빨리 끝내고 참석해서 참석 수당만 받아가면 되는데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좋아하지를 않고 순조롭게 넘어갈 것도 이런 흑기사형 동대표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와서 따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거수기 형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흡수되지 않고
세력화되어 있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 많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기생충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을 많이 까발리고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흑기사형 동대표들은 좀 고집스럽게 올곧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한 세력과는 또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항상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러 동대표가 되었는데 사사건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부딪히고 하니까 동대표로서의 회의를 느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떠나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력화된 사람들이 입대일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계획적으로도 그들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생계형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녁 시간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받을 수 있는 몇 푼의 수당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대표라는 완장은 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먹을 것 챙겨주지 않으면 화도 냅니다. 또 재수 좋으면 그들의 표가 필요한 쪽으로부터 대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 전 하루 이틀 전에 나눠주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여보지도 않고 회의에 참석하니까 당연히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합니다. 공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의결했고 또 그 의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눈치 봐서 그냥 사람 많은 쪽에 붙습니다. 중요한 일에 책임질 일이 있어서 우리 김영으로 투표합시다 하면은 펄펄 뜁니다. 그때 생계형 동대표들의 솔직한 심정이 토로됩니다. 아니 수당 몇 푼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의 내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 시설을 만들자고 하면은 당연히 부결됩니다. 그런 시설 만들면 동대표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무능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거수기형입니다. 거수기형.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섭이 되는 거죠. 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동대표 입후보자가 없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동대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동대표로 끌어들이는 사람의 생각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합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동대표들의 발언을 잠재워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기생충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대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대표가 되면 꼭 회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치적을 만드는 데 올인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세력이 있어야 하니까 세력 규합하는 데 주력합니다. 치적을 쌓기 위해서 위법, 적법 가리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서 규합된 세력을 이용해서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잘못이 적발이 되면은 자기는 몰랐다.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일을 처리할 수 있냐고 항변을 합니다. 이런 기생충 동대표들은 치적을 만들고 사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주민들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관리소장과 규합을 하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신의 직이나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운명이 이런 사람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시나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법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의결권은 한 표에 불과합니다. 단지 회장은 대표성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에서는 회장의 무게를 동대표 전체의 무게의 50% 정도 비중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상 아파트 이익을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대표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표들은 개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동 전체 주민들을 대표해서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에 주력하다 보면은 결코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대표들의 행위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입니다. 4편부터는 관리 주체와 동대표, 관리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 있나를 한 예를 들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소리 상자의 김창대였습니다.